그래서 그 보레스보다는 여러분 카프카가 훨씬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읽으면은 보레스처럼 못 써도 은근슬쩍 카프카 비슷하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다들 그런 생각을 내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그 짧으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주는 텍스트,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글이 대부분 다 짧습니다. 아주 소수만 지금 길게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바닥, 심지어 반바닥짜리 이제 작품을 쓰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사,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도 그 이미지만으로도 어떤 강력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떡본 김에 또 제가 제사 지내겠습니다. 요 책인데, 이제 법 앞에서 뒤에 나오는 꿈인데, 요제프 케인은 꿈을 꿨다 하고 줄을 딱 바꿉니다. 이렇게 첫 줄 쓰고요. 한 줄 내렸어요. 그만큼 이제 첫 문장을 부각을 시킵니다. 화창한 날이었고 케인은 산책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두 걸음도 채 떼기 전에 그는 이미 공동묘지에 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의 공동묘지는 우리하고는 아주 다르게 관광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무래도 이렇게 시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더 막 그 정원이 예뻐가지고 막 꽃 같은 것도 향기가 되게 막 진하고, 제가 다른 곳은 모르고 모스크바에 있는 노보제비치 수도원이 진짜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 가볼 일 있으면은 모스크바에 꼭 관광 코스에 넣으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이제 요제프 K가 거기로 갑니다. 공동묘지로 가요. 근데 이게 꿈이야. 네, 꿈입니다. 근데 거기 두 남자가 있는데 비석을 맞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남자가 나타나는데 K는 그가 예술가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하고, 제가 스토리를 조금 놓쳤어요. 이 비석에다만 뭐를 그리고 하는데 갑자기 추악한 오해가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이 추악한 오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비석에다 이제 글자를 뭔가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K가 막 울어요. K는 예술가의 처지 때문에 슬펐다. K는 울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다. 예술가는 K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글자를 쓰고 제의를 쓰고 결국 K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고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K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K는 어떤 부드러운 기류에 떠밀려 등을 바닥으로 향한 채 그 구멍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가 저 아래서 여전히 목덜미를 들어 머리를 고추 세운 채 벌써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끌려가는 동안에 위에서는 멋지게 장식된 그의 이름이 비석 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K가 구덩이에 묻히고 아까 그 두 명의 남자가 비석을 만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석이 세워지면서 그 비석 위에는 K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지는 걸로. 그러니까 K가 공동묘지에 산책을 갔는데 그 묘지에 결국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 이제 파지고 무덤 속에 묻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 광경에 황홀해져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들어보시면 딱 이렇게 또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1914년 12월 둘째 주라고, 여러분들 지금 단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고로니의 시를 쓰시는데 그거를 이제 연상시키는 그 계속 써보십시오. 여러분 다 좋고요. 이게 지금 그냥 봐서는 우리도 그러니까 저는 이미 갔지만 여러분은 이제 노력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 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칼과 아라민인데, 요것도 제가 막 보니까 너무 반가워졌는데, 어릴 때 이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좀 나요. 자칼은 동물인데, 객과에 속하는 이제 그런 동물인데, 사냥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동물을 잡아먹기보다는 하이에나처럼 사체를 이제 잡아먹는, 청소하는 동물, 착한 동물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랍 쪽에 이제 이렇게 사는 동물인데요. 그 어릴 때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읽은 카프카 소설 중에 하나의 이 범주 부류를 이루는 게 뭐냐면 동물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술원에 보내는 그 보고서, 이거는 이제 원숭이가 학술원에 보내는,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갖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똘똘해졌어 뭐 이런 내용, 아무튼 그런 이제 보고서인데 상당히 길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의 일족 요제피넨가 뭐 가수 뭐 이렇게 해서 쥐가 나오는, 그것도 이제 동물 서사에 들어가요.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요 자칼도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뭐 잘 못 읽었던 것 같고 지금 다시 한번 봤는데, 우리는 오아시스에서 야영을 했다. 동료들은 자고 있었다. 키가 크고 흰 옷을 입은 아랍인 한 명이 내 곁을 지나갔다. 그는 낙타를 돌보고 잠자리로 갔다. 그렇습니다. 조심해.
그 다음에 나는 풀밭에 벌렁 들어 누웠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먼 곳에서 자칼이 울부짖었다. 하고 자칼 한 마리가 나옵니다.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동물이 말해요. 그래서 늙은 자칼이 나타나가지고 자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화 내용이 쏙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쭉 보면 북쪽에서 온 자네는 아랍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성을 가졌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칸트를 읽을 때 보면 항상 선생님들이 오성하고 이성을 구분해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성이라는 단어를 이성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자칼이 아랍인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아랍 종족 아랍인들에게. 근데 이제 너는 이 경우에 이제 소설의 화자가 이제 나니까는 나는 이제 뭐야 그 북쪽에서 왔으니까 유럽인이니까는 좀 뭔가 영리할 거다, 똑똑할 거다, 말이 통할 거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칼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자칼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물인데 있잖아요. 동화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캐릭터로서 아주 훌륭하게 재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칼 한 마리가 잣등 목숨 바느질 가위를 송곳니에 물고 나타났다 해갖고 이제 송곳 가지고서 저 아랍인을 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위를 송곳 갖고가 아니고 가위를 이제 가지고 죽이라고. 근데 자칼은 동물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송곳니 이렇게 물고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그림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자칼이 그러니까는 말을 하는 캐릭터면은 하다못해 뽀로로를 봐도 다 서 있잖아요. 직립보행. 여러분 뽀로로 모르시죠, 그죠? 뽀로로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펭귄이 나오든 뭐 수달이 나오든 공룡이 나오든 일단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으로 만드니까 의인화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자칼은 모습은 자칼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게 송곳니에다가 이렇게 가위를 갖고 오고 물어갖고 갖고 오고 이걸로 갖고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자칼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야 준비해가지고 있고 이제 아랍인하고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또 이 아랍인들은 뭐예요? 자칼이 싫은 거예요. 자칼을 또 뭡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 역시 되게 어렵네요. 아, 네. 결과적으로 이 아랍인이 나타나가지고 자칼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아랍인이 나타나가지고 지난밤에 우리 그 숙소에서 이 야영지에서 낙타가 한 마리 죽었다고 이러면서 낙타를 자칼에게 던져줍니다. 네 사람이 무거운 시체를 끌고 와서 우리 앞에 내던졌다. 시체가 땅에 놓이자마자 자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저항하지 못하고 밧줄에 묶여 끌려 나오듯 자칼들은 한 마리씩 멈칫거리면서 배를 땅바닥에 지지 끌면서 다가왔다. 그들은 아랍인들을 잊어버렸고 증오심도 잊어버렸다.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시체가 그들의 넋을 빼앗았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동물인지라 자칼이 이러면서 이제 그 낙타를 먹어요. 근데 그 아랍인에 대한 엄청난 증오 혐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랍인이 던진 이 또 시체를 너무나도 맛있게 또 먹어요. 그런데 또 이 아랍인이 자카를 채찍으로 막 뚝까 패요. 때려요. 근데 또 막 뭐라 해야 되지? 이를 득득 갈면서 또 이 낙타를 또 먹어요. 이게 도망갔다가 또 먹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를 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엄청난 이 인간과 동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이 자칼과 아랍인 사이에 엄청난 그 애증과 뭔가 그 감정에 끈끈하고 막 질척질척하고 그 되게 불쾌한 그런 막 유대관계, 연대관계, 심지어 악어와 악어 새의 공생관계 막 그런 것까지 느껴진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작품도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드린 형제 사례입니다. 카프카의 여기 형제 사례. 자, 살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 읽어야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짧게 쓰시는 분들 한번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인디언이 되고 싶은 소망 이것도 유명한데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요만큼씩입니다. 요만큼씩. 만약 그가 인디언이라면 즉시 채비를 갖춰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바람에 기대어 진동하는 땅 위에서 자꾸만 짧게 전율을 느낀다면 박차를 던져버릴 때까지, 박차는 없었기 때문에 고삐를 던져버릴 때까지, 고삐는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앞에 있던 땅이 매끈하게 풀을 베어낸 황야임을 겨우 알아보자마자 이미 말 목덜미도 없고 말머리도 없다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나무들 이런 것도 우리가 눈 속에 파묻힌 나무줄기와 같기 때문이다. 겉보기의 나무들은 눈에만 살짝 묻혀 있어 가볍게 밀쳐도 쓰러뜨릴 수 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나무들은 땅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그것도 단지 겉보기에 그럴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소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고요. 아주 자그마한 말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 카프카라는 작가의 어떤 전체 그림 속에서는 하나의 이제 작품이 되는 거고요. 굳이 이게 장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이거는 카프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